생각의 기원을 찾아서 누가 최초의 생각하는 인간이었을까? 고대 이집트와 인도의 사상가들은 생각을 창조의 시작점으로 보았다.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든 힘이라는 것이다. 멤파이트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문헌에는 신들을 탄생시킨 프타 신이 나온다. 프타 신은 생각의 힘을 가진 의인화된 혼돈이었다. 프타 신이 모든 신들의 몸을 만들고 생명을 주었고 그리하여 심장이 생각하고 혀가 지시한 것을 통해 모든 신들의 질서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것은 문다카에 묘사되어 있다. 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다카는 아마도 우파니샤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시적인 기록일 것이다. 문다카에서는 세상은 실제이고 무한이며 영원인 브라만으로부터 불꽃처럼 방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거미가 씨를 내뱉고 감듯이 약초가 대지에서 자라듯이 사람의 몸인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성장하듯 이 불멸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다. 따라서 푸타 또는 브라만은 자신으로부터 세계가 유래하도록 생각한 것이다. 세계가 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우파니샤드 문헌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했듯이 논리적인 모순은 항상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적인 행동으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이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 개념으로 이어졌고 이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듯 생각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아이디어는 끊임없는 논쟁과 진화를 거치며 인류의 정신사에 깊이 각인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문명의 여명기에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디어의 역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기록은 이러한 초기 사상들을 간과하고 문자의 발명이나 훨씬 이후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주어진 글은 이러한 편견을 세 가지 이유로 지적한다. 첫째, 문자에 대한 맹신. 둘째, 원시인의 사고를 폄하하는 편견. 셋째, 진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가장 최근의 아이디어가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는 오류이다. 이러한 편견들은 인류 지성사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가리는 장막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인류는 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래로 뇌의 용량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수렵 채집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그들이 단순히 비논리적이거나 미신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은 지독한 편견일 뿐이다. 원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존재이며 다만 어떤 이들의 생각은 다른 이들보다 더 이전에 생겨난 것일 뿐이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누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간이었을까? 이 질문은 누가 가장 먼저 도구를 사용했는가? 와 같은 기술적 질문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질문이다. 인류학자들은 유물과 전통적인 사회의 관습을 통해 그 흔적을 더듬어 보려 한다. 문명의 여명기에 탄생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생각들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비롯되었을까? 절대적으로 옳은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이는 단순한 이야기나 전통을 넘어 특정 문헌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사유의 혁명이었다. 이 생각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경전 종교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인류의 도덕과 규범,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의 경전이 문자로 기록되기 훨씬 이전 누군가는 자신의 부족이 공유하는 이야기에 신성하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무게를 부여했을 것이다. 직선으로 진행하는 시간의 화살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고대인들의 시간관은 대부분 순환적이었다. 계절의 변화처럼 삶과 죽음, 창조와 파괴가 반복되는 원의 형태였다. 그러나 유일신 종교와 함께 시간은 시작과 끝을 가진 직선적인 흐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역사를 진보의 과정으로 보게 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또한 이는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역사적 사고방식의 핵심이 되었다. 이성은 탁월하다, 즉 이성주의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주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들은 감각이나 경험보다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생각은 서구 철학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선언을 통해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수렵 채집인들이 자연현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때 이미 이성적 사고의 씨앗은 뿌려졌을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소피스트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진리는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는 진리 탐구라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사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생각은 최초의 사상가가 부족 간의 다른 관습과 믿음을 목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숫자가 실제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숫자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주의 모든 현상이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생각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주를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아름다운 수학적 질서로 보게 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누군가는 사냥한 동물의 수를 세고 해와 달의 주기를 계산하며 추상적인 수의 개념을 떠올렸을 것이다. 논리적 증명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체계화했다. 그는 연역적 추론과 3단 논법을 통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생각은 서구 과학과 철학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논리적 사고는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원자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인 입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생각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 물질의 본질에 대한 인류의 통찰력을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 대한 상상은 이미 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미신을 넘어서 과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탈레스와 같은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현상을 신이 개입이 아닌 자연적인 원리로 설명하려 했다. 이는 미신이라고 치부되던 기존의 세계관을 깨고 합리적인 관찰과 추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의 시초였다. 인간 본성이 도덕적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다. 이 생각은 인류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교육과 사회제도의 목표를 인간 본성의 선함을 개발하는 데 두게 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이 생각은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했다. 인간의 지능과 도덕적 능력이 우주의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는 이 생각은 종교와 철학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사용되었다. 환생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고대 인도 사상가 불교, 힌두교의 핵심 교리인 환생은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이 생각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하고 현재의 삶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리적 책임을 부여했다. 자본주의가 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자본주의가 근대 사회에 이르러 체계화되었지만 개인의 재산 소유권과 이윤 추구가 사회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이미 고대 무역상들이나 상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이 생각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상으로 발전했다. 법과 질서가 최우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법전들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법이라는 강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이 생각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계약론의 시초가 되었다. 공화정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고대 로마 공화정은 소수의 통치자가 아닌 시민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 생각은 권력의 분산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제안했다. 그는 지혜와 덕성을 갖춘 소수의 지식인들이 무지한 대중을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생각은 엘리트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었으며 후대의 정치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전지전능한 유일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다신교가 지배적이던 고대 사회에서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유대교의 야훼를 시작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전지전능하고 유일한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을 전파했다. 이 생각은 인류의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고대 신들은 종종 인간에게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자비로운 존재라고 가르쳤다. 이 생각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희망을 부여하고 종교적 신앙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문명의 여명기에 탄생했지만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인류 지성사의 맥락을 크게 왜곡하는 일이다.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하며 우리는 이러한 초기 사상가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밈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유전자처럼 복제하고 전파되며 진화하는 문화적 복제자를 의미한다. 아이디어, 믿음, 유행가, 심지어 건축 양식까지도 미묘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도킨스의 관점에서 보면 태초의 말씀이나 로고스와 같은 사상들은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는 강력한 밈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복제되고 변형되며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의 심리학을 통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으로 고대 신화와 상징들, 그리고 원초적인 생각들의 저장고이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만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고대 이집트와 인도의 사상들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원형적인 생각의 발현일 수 있다. 아버지 신이나 창조주의 개념은 특정 문화에서 탄생했지만 그 기저에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근원적인 정신적 구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상상의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인류의 특별함을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시인, 국가, 돈과 같은 상상의 실체를 믿음으로써 수많은 개체들이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생각만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자연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거대한 상상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부족 사회를 넘어 거대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인류의 특별한 능력이었다. 이처럼 인류 지성사의 여정은 생각이라는 원초적인 힘이 어떻게 진화하고 복제되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의 프타 신과 인도의 브라만, 그리고 그리스의 로고스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이디어의 후예들이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우주에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인간의 본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4만 년 전 동굴 벽화를 그리던 인류가 던졌던 질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앨런 튜링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대 컴퓨터 과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며 시간의 화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했다. 이들 모두는 고대 사상가들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근원적인 생각의 힘에 이끌려 아이디어는 문명의 여명기에 탄생하여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 우리가 문명 태동기의 사상들을 경시한다면 우리는 인류 지성사의 가장 중요한 첫 장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생각의 기원을 찾는 여정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이다. 결국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을 거쳐온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생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